겨울이 되면 평소 아주 부지런했던 분들도 무척 게을러집니다. 대표적으로 해님이 그래요.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떠올라서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게을러졌죠? 1년 중 이 겨울만큼은 나도 좀 늦게 떠보자 하는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이부자리를 편 분들도 계시죠. 곰, 다람쥐, 고슴도치, 너구리.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 동물들이 바위 틈이나 땅 속에 들어가서 포근하게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고 긴 동면에 들어갑니다. 해님처럼 그리고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나도 몸도 마음도 마음껏 게을러지고 싶은데 사람 사는 세상은 그게 잘 허락되지가 않네요. 오히려 더 바지런을 떨면서 급한 마음을 몸이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게으름 피울 수 있길 늘어지게 자고 늘어지게 쉬는 편안한 토요일 아침 우리 같이 쉬어요.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요조와 이상순이 함께했습니다. 자, 그런 뭔가 늘어질 대로 늘어진 편안한 토요일 아침 맞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런 날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10시 50분까지라도 저와 함께 게으름 피우면서 뒹굴뒹굴 해봐요. 자, 12월 4일 토요일 생생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먼저 광고. 다 아시죠? 보온 디자인하면 인테리어 잘하는 거.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로 마음의 부담은 내리고 삶의 질은 올려보세요.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집이 확. 보온 디자인이니까 분위기가 확. 부산의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해운 항만 산업의 우수기업 인증 브랜드 위부산. 위부산은 부산항 항만 연관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부산항을 세계 인류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위부산은 선용품, 선박 수리, 선박 관리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증 제도입니다. 위부산 인증 기업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선급이 함께합니다. 경남 이지 상품권이 새로 나왔대. 경남 이지? 경남형 민간협력 배달앱 이 경남몰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응, 저렴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자랑하는 진주 띵동, 배달의 진주, 김해 먹개비, 위메포, 통영 띵동에서 사용할 수 있어. 완전 대박이다. 경남사랑 상품권 구매앱에서 구매 가능한 거지? 맞아. 지금 출시기념 20% 특별 할인 12월 19일까지 배달앱 리뷰 이벤트도 있으니 지금 당장 경남 이지 상품권 구매하러 고고고! Don't you look into my eyes and lie again. I'm sick of being alone. 흔들리는 표정만 좋아해. 넌 뭔가 있는 듯해. 네 몸에 배인 낯선 향기에 뭔가에 홀린 듯해. 내 쪽에 찔리나 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가. 앞뒤가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니. 내 쪽에 찔리나 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가. 왜 자꾸 겁이 나. 이 손을 속이지 마. 나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Wow. 뻔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Something. No. 흐린 하늘 속 무지개 슬피우는 피아노. 네 몸에 배인 낯선 향기에 뭔가에 홀린 듯해. 내 쪽에 찔리나 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가. 앞뒤가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니. 내 쪽에 찔리나 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가. 왜 자꾸 겁이 나. 이 손을 속이지 마. 나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Wow. 뻔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Something. No. 사랑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만 후회하지 마. 속이고 여자고 울리는 넌 여기까지. Bye bye bye. 나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느껴지는데 뻔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무서웠니 내가 준 사랑이 지겨워졌니 우린 여기까지니 우린 여기까지니 주말에 뭐 볼까? D'un autre première 이번 주말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팝콘이랑 콜라 들고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영화들. trace 주말엔 뭐 볼까? 이 시간에 최신 개봉작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Juliette 자, 지금부터 주말엔 뭐 볼까? 시작합니다. tellement poussé trop mou trop encore belle embrasse-moi embrasse-moi 첫 번째 영화는 연애 빠진 로맨스.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의 입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세 배우 손석구와 전종서가 만나 유쾌한 케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현실 공감 200%의 신선한 로맨스를 선사해서 관객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살짝 엿볼게요. 연애에 지친 29살 여성 함자영. 한 달가량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피곤하게 살지 않기 위해 연애를 끊었는데요. 하지만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데이팅 앱을 깔았습니다. 연애를 바라봤던 33살의 남성 박우리. 마음을 준 직장 선배는 필요할 때만 찾고 쉽게 떠나갑니다. 직업은 잡지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과 관련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좋아했던 선배에게 버림받고 술에 취한 그는 핸드폰에 데이팅 앱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함자영과 박우리 두 남녀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는데요. 피곤하게 만드는 연애는 빼고 외로움만 채우려 했지만 한 번 만남이 두 번이 되고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즐겁습니다.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는 성과 사랑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드는데요. 특히 정가영 감독 특유의 대사가 영화의 매력을 한껏 높였습니다. 또 배우 전종서, 손석구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는데요. 저 배우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솔직당당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연애 빼고 로맨스. 올겨울 연애 세포를 깨워볼까요? 두 번째 영화는 애니메이션 무녀도.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가 애니메이션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 단편문학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단편문학 프로젝트에서 안재훈 감독이 5번째로 작업한 작품인데요. 무녀도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형식이고요. 한국의 전통 색채와 풍경이 담겼습니다. 1936년 발표된 무녀도는 옛것과 새것이 마구 뒤섞이던 일제강점기 초기 경주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한때 실력이 꽤나 유명했던 무녀 모화는 기독교 신앙을 품고 집에 돌아온 우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의 기독교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데 병이 나면 모화부터 찾던 마을 사람들이 슬슬 교회당을 찾기 시작하자 모화는 초조해집니다. 게다가 딸 낭이까지 잃어버릴 듯한 불안감이 드는 거죠. 김동리 작가는 새로운 종교가 모화의 마을에 들어오는 장면을 바람의 불처럼 온 고을에 뻗쳤다고 표현했는데요. 외래의 것이 토속의 것을 밀어내는 게 달갑지 않았던 작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작자의 의도처럼 한국의 전통 색채를 표현하는 데 힘을 쏟은 감독의 노력도 곳곳에서 보여요. 모화가 숲속에서 흰 천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거든요. 모화와 우기의 목소리는 각각 뮤지컬 배우 소냐와 김다연이 연기했고요. 영화 번역가 달시 파켓과 배우 권오중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한국적 색채가 가득한 애니메이션 무녀도.
이번 주말 함께하고 싶은 작품으로 추천드려요. 세 번째 영화 테일이. 51주기를 맞은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담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 1970년 평화시장.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뜨겁게 싸웠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홍준표 감독은 처음에 고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열사 이미지를 대표로 부각하지 않고 우리랑 비슷한 동료 테일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홍준표 감독의 말처럼 테일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평범했던 젊은 청년 전태일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그리고 1970년대 경제성장이 만든 그림자 속에 테일이가 어떻게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불꽃이 됐는지 몰입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제작진은 박물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평화시장과 서점, 이발관, 시청, 다방 등 다양한 공간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해냈고요.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꿨던 청년 전태일의 삶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정적이고 따뜻한 영상미에 더빙을 맡은 배우 장동윤, 진성규, 염혜란, 권혜역, 박철민 등의 열연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제작 단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1억이 넘는 모금을 달성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애니메이션 테일이. 그의 아름다운 삶을 이번 주말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상 주말에 뭐 볼까였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겨울을 데리고 왔네. 생각해보면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참 많은 게 변했구나 1년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12월의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희망을 노래하자. 말하지 못했지만 많이 고마웠어. 온 세상 사람 즐겁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나.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토이, 정승환, 생김, 정재영, 루시드 폴이 함께했죠. 겨울의 우리들이었어요.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자리에서 상품권,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온천 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콕인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센 샴푸, 수딩젤, 로션 3종 세트 드리고요.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 되죠?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또 마련했어요. 자, 2부로 갈게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겐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젠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
내겐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2년 연속 벤츠딜러 어워드 고객 만족도 1위의 영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특별한 가치와 품격을 리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경남자동차. 가까운 창원, 마산, 진주전시장에서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시승 및 상담 문의 1899-3617.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 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창원시의회가 새로운 내일을 시작합니다. 더 커지는 행정 권한으로 시민의 일상에 품격을 더하고 더 많아지는 복지 혜택으로 시민의 마음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힘을 더하는 자치분권. 창원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창원시의회. 예술로 이어지는 순간, 시작되는 변화.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1 부산 국제아트페어가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미술의 미래 신진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과 20세기 소련의 마지막 명화, 그리고 중국 유물 및 회화와 고대 청동기 특별전까지 현대 미술의 오늘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1 부산 국제아트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051-806-1004. 본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KNN 캠페인.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끕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고용 안정은 우리 도시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환경 최적의 도시.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희망의 도시로 오십시오.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충남과 함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10,000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정책연구실의 권수연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세종에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우리 또 생생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양탐험대 출연은 처음이신데요.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난 2001년 공단 최초의 여성 선박 검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선박 도면 설계와 선박 안전 기술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공단 어선정책연구실에서 어선에 관한 기술과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공단 최초의 여성 선박 검사원이시면 당시에 선박 검사원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거의 없었다는 뜻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개척자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단의 여성 검사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현장 검사 업무가 아주 거칠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 과거 일은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적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공단에서 검사하는 선박 대부분이 소형선이라 검사 현장이 매우 열악한데요. 위험한 부분이 많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선박 검사원에 도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 검사원으로 현장에 계시는 동안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제가 담당했던 지역에 정도 많이 들게 되고요. 네. 어민들 대다수가 어르신이다 보니 뭐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적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검사 외에는 고맙다 하시면서 다음에도 와달라 말씀해 주실 때 보람을 느꼈고요. 네. 아직까지도 제 안부를 궁금해하시면서 선박 검사에 관해 궁금한 점을 전화로 물어보시는 선주님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분야든 첫 발을 떼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멋지십니다. 앞으로 부장님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성들이 선박검사원이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하면 좋겠다는 기대도 좀 해보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타는 배가 안전한지 늘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는 선박검사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자, 부장님도 현장에서 선박검사 하셨을 때 엄청 꼼꼼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 말 맞나요? 네, 그럼요.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일이다 보니 정말 꼼꼼하게 검사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여성 선박 검사원이라서 더 꼼꼼히 검사하지 않을까 긴장하시는 선주님들도 계셨습니다. 아, 네. 한 번은 한 선주님께서 제가 꿈에 나와 집까지 찾아와서 이 야단을 쳤다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아, 꿈에도 나오셨네요. 네, 에피소드만 들어도 현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고 철저하게 선박 검사를 하셨을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단 어선정책연구실의 권수연 부장님과 함께 안전한 어선에 관한 상식과 새로운 어선 관련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거든요. 그리고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해양탐험대 퀴즈를 맞추시면 5분을 추첨해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검사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어선 검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선 검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네, 검사원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연안어선의 경우 가장 먼저 톤수 계산서와 도면이 실제 어선과 맞는지 일일이 확인부터 했었습니다. 도면과 네. 이렇게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본인 선박이 불법 개조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선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 이 자동차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있듯이 선박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근데 어선을 불법 개조하면은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문제가 있죠. 네. 어선을 불법 개조한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일단 어선은 어민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 생계형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다른 어선과 경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어장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는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을수록 빨라지는데요. 작업 공간이나 어획물을 보관할 어창을 확보하려면 배의 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선의 깊이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의 깊이를 많이 줄여버리면 수면과 거리가 가까워져 배가 폭방향으로 기울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선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일 텐데 실제 이 해양 사고에서 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요?
사실 어선은 등록 척수와 비교해서 사고는 적은 편이지만 사고 건수만 봤을 때 전체 선박 사고에서 어선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선종별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어선 해양사고가 전체 선박 사고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약 82%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아, 인명피해가 약 82% 심각하네요. 그렇다면 그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어선 사고는 선박 자체의 문제보다는 졸음운전이나 날씨가 악조건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는 것처럼 선장이나 선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외국인 선원도 많아지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도 사고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국 지사에서 선박 검사원들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본부에서는 제도 재개정과 사고 예방 연구, 어민 대상 교육, 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의 선진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노르웨이 해사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민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어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 기술위원회에 현장 실무자들의 참여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도 단발성 공청회보다는 어민과 선주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민들의 안전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자발적인 어선 안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어민들께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잠시 부장님께서 직접 선곡하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갈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정책연구실의 권수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선은 생계형 선박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생계형인 만큼 어선이 다른 선박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어선은 단순히 바닷길을 오고 가는 이동수단이라기보단 어민들이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물고기를 잡는 움직이는 일터이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의 공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선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선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그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나 지원도 섬세하게 들어가주면 좋겠다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선 관련 정책이나 사업 수행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 바로 선주 한 명 한 명의 개인 선호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에 안전한 어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년에 걸쳐 표준 어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어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어민들 각각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표준어선은 업종별 단 한 척의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소형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최대한 충족하는 여러 종류의 표준어선 건조가 가능한 설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민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선 현실에 맞는 선박 부분별 모듈을 개발하고 이 모듈 조합을 통한 다양하고 안전한 표준 어선형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민분들 각각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표준 어선 확보와 간편한 설계도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민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이 건조 비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듈 조합으로 설계된 표준 어선의 건조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어선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개개인이 필요로 구매하는 것이고 생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개인의 부담과 직결돼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설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설계와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건조 비용을 감소하는 전략으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안전한 표준 어선형 모델이 있고 이걸 좀 더 다양한 어선 현실에 맞게 모듈화 작업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더 강화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선박 안전 기준이나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피로도가 높아 한계에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선 안전을 위해 기술 기반의 정책 마련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부의 어선 관리 그리고 설계소의 기술력 향상 면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있어야 하고요.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했던 어선 관련 연구가 앞으로는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또 친환경 선박이 하루잖아요. 공단에서 어선도 친환경 재료로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요? 네, 현재 연안어선의 대표 선질은 FRP 강화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비용이 저렴하고 가벼우며 유지 보수가 편한 대신 건조와 폐선 과정에 환경 오염을 야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서는 유럽에서 수상 레저 기구에 사용하는 HDP라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3톤 미만 연안어선 선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친환경 플라스틱에 적합한 어선 구조 기준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요즘 귀여 귀촌 사업으로 부산에도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유익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어선은 약 6만 6천 척으로 전체 선박의 88%를 차지합니다. 국내 선박에서 어선의 비중은 매우 큰데 정작 어선 전문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979년 한국어선협회에서 출발한 공단은 국내 어선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다수의 어선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어민들께서 만선의 꿈을 품고 더 안전하게 조업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어서 진짜 든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해양탐험대 퀴즈 내주세요. 네. 공단에서는 어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선박에 대한 모듈형 설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바다나 호수, 강에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며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선박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어선, 2번 도화선. 네, 1번 어선, 2번 도화선. 쉽죠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정책연구실의 권수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이라도 있을까 혹시 네가 돌아와 줄까 말을 걸어올 듯한 낮은 하늘이 또 한 번 설레게 해 제법 눈이 쌓인 그 골목 너와 나 둘만의 발자국 얼어붙은 두 손도 높게 할 만큼 따뜻했던 지난 겨울밤 눈이 와 그리운 그날 밤처럼 반가운 네 소식처럼 추억의 문을 열고 마치 네가 오는 것 같아 돌아와 아직 날 기억한다면 아직 날 사랑한다면 추위를 타던 너 기꺼이 벗어준 내 외투 비록 지독한 감기 앓을지라도 행복했던 그해 겨울밤 눈이 와 그리운 그날 밤처럼 반가운 네 소식처럼 추억의 문을 열고 마치 네가 오는 돌아와 아직 날 기억한다면 아직 날 사랑한다면 외로운 내 발자국 곁으로 너만의 자리로 흰 눈처럼 내 가슴에 내려와 눈 녹듯이 사라져간 사람아 지금은 그 어디서 이 눈길을 걷고 있는 걸까 잊지 마 언제든 내게 오는 길 눈 속에 가리지 않게 오늘도 난 눈물로 길을 내어 너를 기다려 내게 와 널 위한 그 길을 가라 또다시 이 눈을 따라 외로운 내 발자국 곁으로 너만의 자리로 네, 태희 임재범 겨울이 오면 들었습니다. 바다나 호수, 강에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며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선박은 무엇일까요? 1번 어선, 2번 도화선. 정답은 그렇죠. 1번 어선이었습니다.
88%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이니까 진짜 안전하게 조업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또 전문가들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든든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당첨자 뽑아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는 우리 유진 씨와 함께 재미난 랭킹쇼 잼킹 함께 하도록 하죠. The Good Side, 트로이스 이반의 노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I got the good side of things, left you with both of the rings. My fingers danced and swayed in the breeze. The change in the wind took you down to your knees. I got the good side of you, sent it out into the blue. The people danced to the sound of your heart. The world sang along to it falling apart. But I sympathize and I recognize. And baby, I apologize that I got the good side of things. I got the good side of life, traveled the universe twice. So many thoughts I wanted to share, but I didn't call 'cause it wouldn't be fair. But I got the good side of you, found arms to fall right into. I know how it looked, it wasn't the plan. And someday I hope that you'll understand. I sympathize and I recognize. And baby, I apologize that I got the good side of things. I'm sure we'll meet in the spring and catch up on everything. I'll say I'm proud of all that you've done. You taught me the ropes and you taught me to love. But I sympathize and I recognize. And baby, I apologize that I got the good side of things. Sympathize, recognize, apologize that I got the good side of things.
마음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씨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3부 첫 곡이었고요. 광고 갔다 와서 우리 잼킹쇼 함께해요. 가득씩이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시원하고 야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 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 김치 시키 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원하는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홍보입니다. Halo, saya adalah Herlina dari Indonesia. Saya belum lama ini baru saja divaksin COVID-19, mendapatkan gejala ringan seperti flu dan sekarang sudah sehat juga, menjalani hidup normal seperti biasa. Tidak ada pemulangan secara paksa dan hal-hal yang tidak menguntungkan bagi warga asing ilegal untuk mendapatkan vaksin COVID-19. Kunjungilah tempat kesehatan masyarakat puskesmas terdekat agar bisa mendapatkan vaksin COVID-19. Cara yang aman untuk menghindar dari corona adalah dengan vaksin COVID-19. Mari kita menjaga kesehatan bersama-sama. 재미로 듣는 랭킹 쇼 차유진의 잼킹.
차유진의 잼킹 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이거 뭐야? 아니 오늘 아침에 이 노래 부르면서 왔는데 생각이 정말요? 나가지고. 네. 와, 그 노래? 근심을 틀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 노래 유행했던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랑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 두 가지를 노래방 가면 매일 부르시거든요. 근데 한 번씩 듣나 봐요, 유진 씨도. 당연하죠. 다 함께 차차차. 여러분도 차차차. 정말 오랜만이다. 다 함께 차차차. 예,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차유진 씨와 함께하는 랭킹쇼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랭킹 준비하셨어요? 연말이 되면 저는 꼭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당연히 생각하죠. 매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들도 생각할걸요?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나이가 많진 않은데 이런 또 나이가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생생 선배님들, 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피부 나이도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죠. 매년 전 세계에서는요. 평균 수명을 발표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 지난 잼킹에서 장수한 분들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1위가 146세까지 장수하신 인도네시아의 은바고토 할아버지였잖아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은 늙지 않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오고 또 연구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늙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장수에 대한 열망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장수 영생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야 많이 예전보다 많이 장수하잖아요. 네. 근데 영생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장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생까지 가능한 생물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요? 장수하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또 어떻게 장수를 할 수 있을지 건강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니?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자, 그러면은 먼저 누구한테 갈까요? 장수가 제일 쉬웠어요.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5위는요. 바다 거북. 네, 바다 거북은 진짜 오래 산다고 얘기하죠. 네. 네. 바다 거북은요. 십장생 중에 하나일 만큼 맞아.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사랑받아온 생물이잖아요. 네. 몸 안의 지방이 녹색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영어로는 녹색 거북이라고도 한다고 지방이 합니다. 녹색이에요? 신기하죠. 이 바다 거북은요. 전 세계에 걸쳐서 따뜻한 온도의 연안에 서식하며 주로 해초를 먹고 삽니다. 평균 수명은 100년에서 150년인데요. 평균 수명이 100년에서 150년. 그냥 뭐 기본적으로 100년에서 150년인데 2013년에 제주도 한림읍 연안에서 300년 된 푸른바다 거북이가 발견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다 거북의 장수 비결이 뭔가 이쯤 되면 궁금하실 텐데 네. 첫 번째는요. 노화되지 않는 내장 기관입니다. 거북이는요. 오래 살아도 내장 기관이 쇠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럽다. 진짜 신기하죠. 80년 이상 산 거북이의 내장 기관을 보면 폐, 간, 신장이 아주 어린 거북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신기하다. 저는 이미 장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와, 근데 어린 거북이랑 같은 내장 기간을 80년을 살아도 진짜 부럽네요. 아주 튼튼한 내장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바다 거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장수의 비결 소금인데요. 소금? 네.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동물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저는 엄청 오래 살 것 같아요. 짠 해초를 주식으로 하는 바다 거북은 200년을 살고요. 네. 흰수염 고래도 100년 그리고 그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도 120년 이상까지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소금은 또 너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참 어렵기도 한데요. 어렵네요. 물론 소금이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때 몸에 좋지 않긴 하지만 소금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노폐물 제거처럼 체내의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세포 산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다 거북의 친척벌인 갈라파고스 거북이도 장수하기로 유명한데요. 평균 수명이 뭐 적당히 18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은요. 네. 하루에 약 16시간을 자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 하냐면 지능 목욕을 하거나 네. 아니면 몸의 일부분만 물속에 담가놓는 이제 차가운 반신욕을 하면서 몸의 기운을 차게 유지시킵니다. 네. 좀 저의 로망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하게 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는 라이프가 우리 거북이의 장수 비법일까 싶기도 하네요. 네. 먹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활하는가도 장수에 네. 중요하니까 거북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군요. 네.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오래 사는지를 듣는 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자, 다음은요. 장수가 제일 쉬웠어요.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4위는요. 그린란드 상어. 그린란드 상어. 들어보셨나요? 다른 상어도 아니고 그린란드 상어. 아니,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 상어가요. 4억 5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인데요. 네. 척추 생물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구에 생존해온 생물입니다. 상어에게는 다른 물고기와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부력을 조절하는 부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엄치지 않으면 그 순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 살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만큼 장수하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장수의 상징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북이 네. 먼저 떠올리실 텐데 네. 거북이의 최대 수명이 평균 200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상어입니다. 아, 상어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네. 혹시 한번 맞춰보실래요? 몇 년 정도 살 것 같으세요? 300년. 300년 정도? 지금까지 발견된 상어들 중에 네. 가장 오래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어는 나이가 500살입니다. 상어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네. 거북이 한 2.5배 정도, 2배 이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최장수의 주인공이 바로 그린란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다른 상어보다 몸통이 두껍고요. 지느러미가 짧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동작이 진짜 느리대요. 우리 왜 상어 하면은 막 영화 조스도 그렇고 빠바빠바빠바빠 하면서 엄청 빨리 탁 달리는데 네네. 이 친구가 얼마나 느리냐면 평균 유영, 수영하는 속도가 시속 약 1.2km인데요. 아기들이 느리게 걷는 속도와 유사한 정도이고요.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한번 탁 하고 움직이는데 네. 5초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 느림이 상상이 되시죠? 바닷속 나무 늘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살 이상 살고요. 500살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그린란드 상어의 장수 비밀은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성장 속도? 네. 움직임만 느린 게 아니라요. 네. 진짜 느리게 성장하는데 1년 동안 몸 길이가 얼마나 자라냐면 0.5cm. 네. 많이 자라면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로 어른이 되기까지 약 200여 년이 걸리고요. 어른이 되기까지 200년? 네. 그 전에는 애기인 거예요. 150살 애기인 거예요. 그리고 최대 7m까지 자랍니다. 길이가 4m쯤 됐을 때를 어른 상어다라고 보는데 그때 나이가 156세 정도는 돼야지 어른 이제 뭐 성숙기에 달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살이 넘도록 솔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웬만한 모태솔로 분들은 뭐 견줄 수 없죠. 그러네요. 이 성체가 된 후부터 번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성장할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상어는 따뜻한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네. 우리 영화 보면 막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그 더운 날에 조스가 딱 오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상어는 아주 추운 해역인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가 있는 북대서양과 북극해의 심해 깊은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느려지는구나. 네,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신진대사 자체가 느려지고요. 네. 자라나는 속도도 늦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느리게 자라고 느리게 움직이는 게 정말 장수와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 2013년도에 미국의 한 전문가는요. 낮은 온도에서 노화를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더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고요. 네. 많은 장수학자들도 500년을 살았던 조개 120살 이상 수명을 가진 나무늘보, 70년 이상을 사는 코끼리 역시 느리고 굼뜬 행동으로 인해서 오래 산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도 왜 그 예전에 뭐 스님도 그렇고 소식을 하시는 분들 이 장을 많이 안 쓰니까 이 장기가 새거라 가지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신체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좀 느리게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게 그린란드 상어의 좀 장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춥게 다니고 네. 느리게 움직여 보려고요. 오늘 근데 파카 되게 두꺼운 거 오셨네요. 야, 신기하다. 상어가 이렇게 오래 사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또 상어도 아주 오래 사는군요. 특히나 그린란드 상어 추운 곳에서 성장 자체가 느리니까 좀 부럽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느리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움직이시네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3위 이어갈게요.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근데 바뀐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한치 앞도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 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새 단 한 번도 못 가는 이 청춘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거북이 빙고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위 알아볼까요? 장수가 제일 쉬웠어요.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3위는요. 랍스터. 랍스터가 오래 살아요? 예. 아, 사실 뭐 랍스터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급지다. 비싸다. 네. 버터에 구운 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 저도 했었었는데 네. 이런 랍스터, 군침이 돌게 하는 랍스터의 수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2016년 플로리다주에서 한 랍스터가 식당에서 구조되다가 네.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당시 그 친구가 이제 몸무게가 6.8kg 크기. 근데 나이가요. 110세. 이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미국 메인주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또 그 친구 나이는 8.6kg 정도로 한 140년 정도 산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뭐 앞에서 들었던 200년 뭐 애들보다 한 400년보다 훨씬 적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that's no. 이 친구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랍스터는 아주 놀라운 장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먼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탈피를 해요. 아, 껍질을 계속. 네, 탈피하고 껍질이 생기고 탈피하고 껍질이 생기고. 근데 신기한 게 탈피를 할수록 네. 껍질도 더 단단해지고요. 힘도 더 세지고 그리고 근육량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화돼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쵸?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정정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회춘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 두 번째, 바로 타고난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네네. 이 우리 몸 안에 염색체가 있잖아요. 네. 염색체에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염색체를 이제 X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X 모양 바깥쪽 끄트머리 네 군데에 그 뭐랄까요, 골무 씌우듯이 하나씩 더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라는 부분입니다. 네. 말로 치면요, 이 그 발을 보호해주는, 닳지 않도록 해주는 말 발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화 끈으로 치면 네. 그 끈이 닳지 않게 끝에다가 제일 끝에. 플라스틱 해놓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원래는 사람도 그렇고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 친구는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파괴되는 걸 막아주는 텔로머라아제라는 효소가 네. 항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짧아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의 장수와 관련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과학자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명이 그래서 얼만데 이론적으로는 1000년이 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론적으로예요. 왜냐하면 계속 탈피 가능하고 노화를 하게 만드는 그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러면 랍스터가 죽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탈피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고 저절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벗어야 되기도 하고 그 나이가 들수록 이 친구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두꺼워진다라고 했잖아요. 벗기가 더 힘드나.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벗고 벗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영생의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맛있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동물들도 실제로 랍스타를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천적 누굽니까? 사람들이 너무 먹죠.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 사과하려고요. 랍스타야 미안해. 아니 그래 저도 이거 처음 랍스터가 장수 오래 사는 생물이다 하길래 그럼 우리가 걔네들 제대로 인생을 다 살지 못하게 많이 먹었나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랍스터가 또 뜨거운데 산채로 데워지고 막 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랍스터를 보호하는 나라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운동도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더욱더 미안해지네. 약간 사과할게. 야, 근데 랍스타도 이렇게 오래 사는지는 몰랐습니다. 재밌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오래 사는 생물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4부에 가서도 더 많은 얘기 나눌게요. 노래 들어요. 시린 겨울바람 깊은 발자국 아래 홀로 피어나 내가 태어나고 널 만난 이유를 찾아서 헤매어 하얗게 번지는 한숨은 얼어붙은 눈물 버려진 꿈들은 다른 산철 나고 이 계절의 끝이 어딜까 영원히 있다면 Hold on, hold on, hold on I will take it away before you stumble I will stay by your side until you survive 피어나 주기를
앞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겨나 눈 감으면 봄은 아득하고 여긴 찬수만 가득한 때 모진 겨울 네가 흘렸던 피에서 빨갛게 나는 태어났지 설중에 동백수선화 그래 난 뭐라고 불러도 좋아 They say life is full of paradox All you gotta do is get used to this marathon 세상은 너에게만 모질까 누구나 힘들다 어른이 된 내게 그 말은 못되네 위로가 똑바로 들어겨라 네가 날 피운 걸 나 이제 내 가지로 파란 향을 피울 거야 내가 알려줄게 다른 하늘이 숨을 힘껏 불러올게 너를 닮았던 가을을 켜던지는 불빛은 얼어붙은 태양 가려진 달처럼 아직 존재해도 기다림의 끝은 어딜까 시작이 있다면 Hold on, hold on, hold on I will take it away before you stumble I will stay by your side until you suffer 피어나 주기를 겨울의 꽃이 되어 춤추는 별이 되어 I will be by your side Stay And I will take it away before you stumble Come with me by your side I will stay by your side until you suffer 피어나길 바래 피어나길 바래 피어나길 바래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사천 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항공 메카 카이 바로 앞에 삼정 그린코와 대단지가 옵니다. 항공 MRO 단지, 용당지구 개발 비전까지 사천 삼정 그린코와 포레스트의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1600-0377 삼정기업. 부산 오션 리치벨트의 중심 해운대 그리고 힐스테이트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누구나 누릴 순 없는 나음을 넘어 다름의 품격으로 리미티드 클래스 어나더 라이프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12월 오픈 예정. 문의 1533-0238 현대엔지니어링.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밤새 긁은 피부가 빨갛게 붓고 피까지 났습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50대 여성분은 가렵고 불편한 걸 넘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계절이면 아토피나 노인성 소형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가려움증을 없애려면 이런 원인 질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보습도 중요합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15분 안에 하되 욕실을 나가기 전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때를 미는 것은 금물. 피부 수분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려움이 지속되면 피부 면역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방 치료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신상호 한방피부과 전문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스 사용 전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밸브가 잠겼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사 3일 전에는 반드시 가스 시설 마금 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후 집의 상태도 확인하세요. 가스 설치 및 철거는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가스 누출 시 신속히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키며 저마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습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매월 4일은 가스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는 랭킹쇼 차유진의 잼킹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오래 사는 생물들에 대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몇이죠? 2위 함께 만나볼게요. 네. 장수가 제일 쉬웠어요.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2위 완보동물 물곰. 완보동물 물곰.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네. 저도 이 장수하는 친구들을 알아보다가 처음 알게 된 네. 동물인데요. 완보동물은 0.1에서 1mm 정도의 매우 작은 무척추 동물입니다. 머리 4개 그리고 몸 마디로 되어 있고요. 네 쌍의 다리로 걷는 모습이 곰의 움직임이랑 비슷하다 해서 물곰 곰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이게 벌레네요. 네, 처음엔 곰인 줄 알았더니. 벌레고 약간 뭐랄까요? 조그마한 지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 조그만 지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그 젤리 중에서 곰돌이 모양 젤리 있죠? 네. 걔들을 이제 눕혀놓은 모양 같기도 하고, 요거는 찾아보셔야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1mm란 말이에요? 네, 0.1입니다. 0.1mm. 너무 조그만데. 네, 그래서 사실상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요. 눈, 코, 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이 곰벌레는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생존력이 1등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생존력 하면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모르겠어요. 바퀴벌레. 아우. 근데 맞아. 바퀴벌레는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억 3천만 년 전인 캄브리아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구 어디에나 이 친구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자, 물과 음식 없이 30년이나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30년? 네. 물 음식 없이 30년. 그리고 영하 272도의 액체 헬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팔팔 끓는 영상 151도의 환경에서도 무려 15분이나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2007년 9월에 유럽 우주국 ESA에서는요. 획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생존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까지 버티려나 하고 무인 우주선에 이 물곰 3,000마리를 태우고 우주로 보냅니다. 너네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그런데요. 결과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수백 배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대다수가 생존했다고 해요. 야, 진짜 생존력 대단하네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사람의 치사량보다 1000배나 강한 방사선에 피폭이 되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극한의 우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우주 다큐멘터리에 등장하기도 해요. 이 친구가. 네.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사는데요. 네. 자연 상태에서의 수명은 평균 150년이 넘고요. 이론적인 수명은요. 12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너무 크네요. 간격이. 네, 그렇죠. 과학자들은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고 태양이 꺼져도 물곰은 최소 1억 년 이상 거뜬히 생존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 친구의 비밀을 좀 풀면 우리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진행에 거쳐서 물곰이라는 애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게 됐겠어요. 그죠? 네. 0.1mm라고 하니까 뭐 볼 수도 없는 생명체이긴 한데 야, 이렇게 오랜 세월 진짜 생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 오늘 처음엔 물곰인 줄 알았어. 진짜 곰인 줄 알았어. 곰인 줄 아셨죠? 새로운 생명체도 알게 되고요. 오래 사는 생물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마디 말고 조심스럽죠. 혹시나 그대를 서운하게 만들까봐
너무 아름다운 엔조 그 환한 미소를 보고 거짓말처럼 한눈에 반해줘 영원히 함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 우리 둘이서 넌 나의 하나 girl I love you so 내 곁에 있어줘 forever girl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많이 닮았죠 나보다 먼저 웃는 거울이에요 그대 없는 세상은 이젠 하루도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가슴이 멎을 것 같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요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내 눈앞에 그대 정말 꿈은 아니죠 행복합니다 겁이 날 만큼 행복합니다 사라져버릴까 자꾸 껴안고 싶죠 숨가 뜨던 나의 날들이 그댈 만나 쉬네요 그대는 언제까지나 나의 일요일이죠 그대 슬플 때 제일 먼저 날 찾아야 해요 내가 그대 눈물 멈춰주고 싶어요 그대 기쁠 때 제일 늦게 날 찾아도 돼요 나하고 한 번 더 오래오래 웃어요 Forever girl I love you girl 사랑해요 좋아서 미치겠죠 함께해요 죽도록 행복해요 당신을 생각하죠 당신 생각뿐이죠 Only you 고마워요 I thank God for our love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한우입니다. 이 캠페인은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한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잼킹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가볼까요? 장수가 제일 쉬웠어요. 오래 사는 생물들 잼킹 1위는요. 불사 해파리. 해파리. 네. 해파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네. 해파리 중에서도 투리톱시스 누트리쿨라라고 불리는 이 해파리는요. 투리톱시스 누트리쿨라. 어머, 아니 제가 이렇게 어렵게 발음했는데 그렇게 쉽게 하시니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민망해지네요. 자, 여러분 투리톱시스 누트리쿨라라고 하는 이 해파리는요. 네. 1cm 크기의 아주 작은 해파리입니다. 얘도 되게 조그맣구나. 네, 조그매요. 근데 다른 해파리들은 보통 독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지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는 친구입니다. 불사 해파리는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종으로 주로 열대 해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해파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성숙한 몸을 다시 미숙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 무슨 능력이 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약간 죽기 직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주 작은 번데기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다시 어린 개체로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춘을 하는 거, 환생을 하는 거 이렇게 죽음을 우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생명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불사. 네, 그 뜻인 것 같아요. 막 흥분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냐면 이게 어린 개체로 돌아가는 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영생하는 거예요? 네, 이론상으로 이 무한대로 반복이 가능한 회춘 때문에 평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요,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처음 발견했는데요. 실험을 위해서 그냥 이름 모를 해파리를 잡아왔다가 수조에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까먹구나. 네. 근데 한참 진짜 오랫동안 지나서 네. 어머 어떻게 하고 다시 수조를 보게 되는데 네. 해파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시체가 사라지면 나와야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체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아주 작은 미세한 새끼 해파리들이 수조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교수는 5년 동안 4천여 마리의 불사 해파리를 연구하면서 이 친구가 수명이 닿았을 때뿐만 아니라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번데기가 되어서 다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리셋이 가능하다는 거 네. 진짜 신기한데? 진짜 영화에서만 보잖아요. 막 벤자민 버튼에 뭐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궁금하다. 알고 싶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미스테리로 학회에서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불사 해파리의 생물학적 불멸의 기능은 노화와 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비밀 밝혀질까요? 진짜 밝혀주면 좋겠네요. 네. 신기하다. 저 또 말하다가 소름 돋았잖아요. 되게 재밌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을 때 그냥 다시 리셋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도 그냥 느낌이 스트레스. 안 좋아. 난 다시 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리셋이 되는 거죠. 이야 정말 신기한데요. 네. 재미난 동물 얘기였습니다. 우리 정말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돼 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그러네요. 자 어쨌든 정확한 건 또 한 살을 먹을 거라는 거 우리는 휴. 해파리의 비밀 빨리 밝혀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진 씨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네, 조금 더 늙겠지만. 조금.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마음만은 영하니까요. 그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잼킹. 다음 주에 봐요. 나의 마음속 끝을 달려보자 비바람 날 모든 게 부딪히고 깨어져도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스텔라장의 레시피 준비했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내일 더 여유 있게 우리 아침에 만나요. 생생하게.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